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보험계리사 경제학 기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일단 교재를 잠깐 보시면 제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통합 객관식 경제학에서 뭐 회계사, 간평사, 노무사, 뭐 공무원 시험이 다 있었는데, 과감하게 보험계리사 문제만 따로 해서 책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는 최초의 책일 거야. 보험계리사 책 없어요. 그래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제학 총정리라고 이렇게 따로 또 책이 구성이 돼 있어서 두 권으로 돼 있었어요. 두 권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켰어요.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물론 그 경제학 총정리라는 교재가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포함시켰고, 그럼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각 챕터별로 우리가 이제 그 요약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총정리 요약 강의 진행하고 그 챕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 이론 강의 혹시나 안 들으신 분 있나요? 저한테 이론 강의. 그 경제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이 베이스가 없으면 전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 풀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론 강의 안 들으셨다 그러면 뭐 빠르게 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게 한 16회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강의 계속 갖고 왔는데 이 책을 16등분 하란 말이야. 해갖고 오늘 대충 어디까지 나가겠지. 이해되시죠? 그 챕터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론이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제학은 특히 그래. 다른 과목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챕터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듣고 오시란 말이야. 듣고 오시고 그 챕터에 대한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풀면 좀 약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없으면, 베이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우리 지금 경제학이 기출되고 있는 영역이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회계사 있죠, 간평사, 그다음에 노무사, 보험계리사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 있어요. 있는데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바로 보험계리사예요. 이쪽이 가장 난이도 낮아. 아무튼 낮긴 낮지만 난이도가 낮으니까 대충 이론 강의 대충 기출만 듣고도 충분히 하겠지라고 하면 내 100% 꽈랑 납니다. 경제학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난이도가 최저라 그래갖고 그냥 대충 기출만 듣고 대충 넘어가겠지, 그런 자세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론이 베이스가 안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무슨 경제 언론 들었다, 경제 언론하고 달라요. 여기는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경제의 개요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생산가능 곡선이 나와요. 생산가능 곡선. 이런 생산가능 곡선은 뭐야?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우리가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우리가 자원하게 되면 뭐예요? 자원하게 되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거든요. 인적 자원은 뭐라고 그래요? 노동이고요. 물적 자원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자원을 전량 투입을 해요. 전량 투입해서 투입했는데 주어진 자원과 주어진 기술이야. 전량 투입해갖고 어떻게 투입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한 거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갖고요.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요건데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왜 우하향해?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모든 자원, 노동과 자본을 다 몰빵 투입했단 말이야. 그러면 X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우하향은 우하향할 때 우하향이에요.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뭐야? 자원의 희소성이야. 자원의 희소성. 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 우하향하긴 우하향하는데 이것도 우하향하잖아. 얘도 우하향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오목하게 우하향한다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 오목해요. 오목하단 말이야. 자, 이건 왜 그럴까?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지. 기회비용 체증.
자, 우리가 자,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다른 재화의 생산량 반드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X재를 이렇게 증가시켜요. X재를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X재화의 생산량을 동일하게 증가시킬 때 포기한 Y재 양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0.1, 1, 2, 3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X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Y재화의 생산량을 줄여감에 따라서 포기해야 하는 어떻게 돼요? Y재 양이 점점 커진다고요.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야? 0.1개, 1개, 2개, 3개는 전부 다 뭐야? Y재화의 개수예요. Y재화의 개수인데 누구의 가치야? X재화의 가치예요. X재화 몇 개의 가치야? 1개의 가치란 말이야. X재화 1개의 가치가 Y재 표시하면 0.1개, 1개,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Y재화의 개수로 표시한 X재 1개의 가치예요. 1개의 가치인데 자, 이게 우리 후생 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자, 이 기울기를 뭐라고 그래요? 한계 변환율이라고 그래요. MRTXY예요. MRTXY. 그래서 얘는 뭐야?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동일한 뭐야? 얘는 동일한 뭡니까? 생산 비용이야. 생산 비용. 봐. 왜?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 더하기 자본 비용은 총 비용이 되는 거야. 이 총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국수는 뭐라고요? 무엇이 똑같아? 생산 비용이 똑같은 거야. 생산 비용이. 왜?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똑같잖아. 생산 비용이 똑같아요. 이런 수식 알죠? 노동 비용, 자본 비용, 총 비용, 생산 비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 하나를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포기하는 Y재 양이야. 그럼 얘가 이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요. 절대값 붙이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똑같다고요? 생산 비용이 똑같은 거야.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뭐가 돼? 한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점자 어떻게 돼? X가 되고요. 아래점자 Y가 돼. 이건 기본이에요. 만약 자기가 이걸 이해를 못한다.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진짜야. 기본이 기본. 요 정도는. 한계 변환율 요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XY 평면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 무차별 곡선이 있고요. 예산선이 있고 생산 가능국 3개가 있거든요. 얘는 동일한 생산 비용이야. 이 의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국제경제까지 여러분 괴롭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동일한 생산 비용이니까 MC가 돼요. MC는 뭐야?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 한계 비용.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거든. 크로스 되거든. X 하나를 증가시킬 때 포기는 Y제 양도 마이너스 붙고요. 만약에 얘가 MU다. MU. 그럼 뭐야? 크로스가 돼. X 아래점자, Y 아래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요, 이게 2다. 2. 누구게? 무조건 Y개야. 누구의 가치? X의 가치야. X 몇 개의 가치? 1개의 가치라고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분자 변수하고 분모 변수가 똑같아. MC, MU 똑같죠. 똑같고 아래점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분자부터 해석하는 거야. X 한 개당 Y가 2개가 맞교환되는 거예요. 이 2개는 어떤 재화의 개수야? Y 재화의 개수야.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야. X 몇 개의 가치? 1개의 가치란 말이야. 단 X의 1개 비용이에요. 1개 비용을 Y제 개수로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를 2개, 3개로 증가시켰어요. 2개, 3개로 증가시켰어요. X를 1개 증가시켰죠. 근데 포기하는 게 뭐야? 2개야, 2개. 이 2개, 요걸 의미한단 말이야. 요걸. 이 2개는 어떤 재화의 개수야? Y 재화의 개수란 말이야.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라고. X 몇 개의 가치? 1개의 가치라고. X 1개를 증가시킬 때 Y를 2개 포기하는 거니까. 그 X 1개의 비용이야. X 1개의 비용을 Y 재화의 개수로 표시하면 2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MCX 나누기 MCY 다시 얘는 뭐라고? X재화의 1개 비용을 Y재화의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봐, 이 2개는 Y재화의 개수잖아. 단 X의 비용이지 X의 기회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뭐다? 주어진 자원과 주어진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갖고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 점 뭐야? 효율적인 점이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에요. 그럼 만약 안쪽에 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지? 노동과 자본을 전량 투입하지 않았거나 노동과 자본을 전량 투입했지만 뭔가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여긴 비효율적인 점이고요. 여기 효율적인 점이고요. 여기는 뭐야?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죠. 불가능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할 점이 요 점은
비효율적으로 생산한 점이야. 그러니까 생산 가능 안쪽에서 생산 가능 곡선 같다. 그럼 뭐야? 효율성이 제고된 거야. 효율성이. 그런데 우리가 자원과 기술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죠. 우리 어떤 주어졌다고 가정한 이런 변수를 뭐라 그래? 외생 변수라고. 외생 변수. 이 외생 변수가 변하면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제고됐다. 내부의 선상으로. 그런데 뭐 노동이 증가를 했다. 자본이 증가를 했다. 기술이 진보를 했다. 그럼 뭐야?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야? 자원이 증가하면, 기술이 증가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드리는 게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이해할 때 곡선상의 변화냐, 곡선 자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이제 볼게요. 문제 1번. 자, 생산 가능 곡선의 설명을 옳지 않다고 나와 있죠. 첫 번째, X제. 당연하죠. 1번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포기한 Y제 양, 즉 그게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우리가 기회비용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 선택하면 포기하는 비용, 기회비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죠.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이게 우리가 기회비용 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X제와의 생산량을 동일하게 증가시켰을 때 포기한 Y제량이 점점 커지는 걸 기회비용 체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원점에 오목하죠. 기회비용은 체증하는 거야. 체감 자체가 틀렸고요. 3번 D점에서 A점으로 갑니다. 자, D점에서 A점으로 가죠. 그럼 뭐야? Y제와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X제와의 생산량이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제로죠, 제로. 제로 맞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갈 때, 자, C에서 B로 갔어요. C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X를 X3, X2로 감소시켰죠. 이렇게 감소시켰을 때 뭐야? Y제 생산량을 Y3, Y2만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Y제 이만큼이고요. Y제 생산에 대한 이 기회비용, Y2, Y3는 X제 기회비용을 따지면 얘가 되겠지. 그렇지. 맞고요. 그 다음 2번.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이란 분석 도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은, 자, 생산 가능 곡선 아까 뭐라 했어요? 우화형한다. 왜? 어떤 재화를 생산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왜? 노동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선택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자, 정답이 좀 잘못됐어요. 정답은 4번이야, 4번. 분배를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분배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 어디까지 효율성만 얘기하지 분배, 소득 분배와 관련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지 소득 분배와는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4번이 4번. 정답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생산 가능 곡선 이동시키는 거.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한 나라에 주어진 자원, 자원은 뭐라고요? 노동과 자본이야. 한 나라에 주어진 기술이야.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갖고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주어진 이 변수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량이 증가했다, 노동량이 증가했다, 기술 진보. 그럼 어떻게 돼?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청년 실업 감소? 실업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노동력이 지금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량을 90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노동을 전량 다 투입하지 못한 점이죠.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 고용하면 뭐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청년 실업의 감소는 뭐야? 내부에서 선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에 따라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했다. 그 얘기는 뭐야? 어차피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이라 그랬죠? 효율적인 점에서 효율적인 점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킨 거죠? 감소시켰는데 그럼 봐, 첫 번째 실업의 감소 아니죠? 아까 실업이 존재한다는 얘기 어떤 얘기야? 노동력을 정확하게 다 투입하지 못한 점이니까 내부에 있었던 거야. 요게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부에서 선상으로 가는 거지. 내부의 선상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자본량이 증가하고 기술이 진보했다.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거죠. 틀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두 재화의 상대각이 변동을 했다. 그 얘기 이제 재화의 상대각이요. 요게 정답이 될 텐데 우리 나중에 이제 후생 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고요. 있고, 자, 예산선이 뭐야?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여기죠. 예산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점에서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사회 우생이 극대화되는데, 근데 만약에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떨어졌어. 그 예산선이 만약에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면 예산선이 더 가팔라지겠죠. 예산선이 가팔라지면 이렇게 갈 거라고, 예산선이. 그럼 요 점에서 어떻게 돼요? 사회 우생이 극대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상대 가격, 예산선이 변동을 해야 선상의 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학의 본질,